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 대입 수시 모집을 위한 유형별, 대학별 면접의 이와 준비에 대해서 같이 할 전북 4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각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일정 부분입니다. 일정을 확인하시는데 이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수능 이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원 전략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표 중에서 노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능 시험이 11월 16일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는 면접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일단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수능 이전 전략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 16일 수능 이후에 이제 곧바로 또 면접이 치러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대학이 이렇게 동시에 서울 주요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도 수능 이후에 이제 면접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부터 해서 1번 3일날 건대, 경희대, 중앙대까지 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의 면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면접 일정입니다. 역시 많은 대학들이 면접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이제 면접이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면접이 많이 취소가 되고 실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원하고 하는 학과가 면접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면접이라는 것은 일단은 보면 얼굴을 직접 접하는 것을 우리가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서 대면하는 거, 이걸 면접이라고 하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직접 만나 어떠한 언행이나 또는 인품 또는 그 대학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 요소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면접 시험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것도 일종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면접은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의 유형 또는 인성 등의 정보를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학교에서 말하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접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또는 성품 또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면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를 몇 프로 보겠다라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요, 먼저 서류를 제출하죠.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에 있는 내용에 진위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작성한 것이다 보니까 그 진위 파악을 좀 파악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에 기록된 상황을 직접 관찰을 통해서 그 기록한 것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인성 등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 등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역량이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제 서류가 일단 오게 되면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진위 파악을 하는 확인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그 여타의 내용을 가지고 인성 부분을 확인하는 면접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자료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과에 지원해서 이 학생이 학업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학업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지 그런 학업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 질문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학 자체에서 문항을 만들어서 자료로 면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면접이라는 것은 이제 전공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심화 지식을 습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진실한지 진위 파악이죠. 그 다음에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른 인성을 갖추었는지, 이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이제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이제 이런 시작부터 과정, 그 다음에 끝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놓으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학생들이 설레이는 부분은 처음이겠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면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필평가와 같은 요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예의 범죄를 잘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지원자를 이제 먼저 확인하겠죠. 소원표를 통해서 지원자 누구누구이십니까? 라고 할 거고요. 간단하게 면접관님들께서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가벼운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작 인사말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에 어떠한 인상인지 이 학생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학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 부분은요, 전체 면접 시간의 한 10% 이내에서 아주 짧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관들이 준비한 여러 질문들을 하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종료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런 인사말들을 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부분 사정관들이나 평가자들이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나는 피력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평가자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면접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면접형인가? 왜 그러냐면 각 대학들에 보면 전형에서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형이다, 면접형이다,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나는 과연 면접이 나에게 맞는 걸까? 나는 면접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누구나 뭐 면접형이라고 태어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학교 생활 중에서 이런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언변이 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의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 파악도 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당황했을 때 당황한 티도 좀 나지 않고 이러한 것, 또 하나는 순발력,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면 면접에 좀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면접은 어쨌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시간을 최대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면접할 때 어떤 내용을 유의해야 될까?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최대치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고요, 이렇게 면접관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대답을 해야 되는 제한적인 시간 요소도 좀 부담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의미를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표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역시 핵심적인 부분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면을 보여주면 좋을까? 일단은 내가 이 학과에 와서 학업 역량도 중요하고요, 장래에 성공할 학생임을 어떻게 피력할까? 그 다음에 일단은 대학교에 와서 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 또 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 대학을 좀 빛내줄 수 있는 학생이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피력을 할까?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재능,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또는 인성적 그런 가치관, 또는 나의 이런 배경 등의 특성을 잘 표현하도록,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학업적인 자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질, 환경, 이런 부분들을 평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평가 요소에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기초지식, 이런 논리적인 표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입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면접도요, 이러한 수능 시험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신발을 신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외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좀 다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물, 수험표라든가 필기도구 또는 신분증, 예전에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여기서 서울로 면접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고속버스 타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신분증이랑 다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신분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치르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면접을 치르기는 치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거쳐서 면접을 치르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챙겨서 그날 아침에 서두르거나 또는 당황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전에 그 대학교에서 나에게 지정해 준 그러한 이치라든가 고사 시간이라든가 면접고사의 절차나 또는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하시고요. 면접 전날 사실은 좀 잠이 잘 안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누워서 그런 고민 속에 숙면을 못 취할 수는 있지만 그날 또 면접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거나 하는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싶고요. 면접이라는 부분도 역시 지필평가와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요. 복장은 어떤 복장을 입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교복이라는 부분을 입고 갔으면 되는데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오지 말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장은 뭘 입을까? 어떠한 것들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은 편안하고 단정한 거.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편안한 것도 좋지만 단정한 차림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치르러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아주 조용하게 두 손으로 문도 여닫고 들어와서 바로 처음 대면할 때부터 아주 좋은 인상으로 인사도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차분한 걸음과 간단한 목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면 면접관의 의자가 있겠죠, 면접자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 아마 면접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앉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굉장히 난감한 게 뭐예요? 시선이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대화를 하면서 자꾸 다른 방향을 보고 얘기하면 나의 얘기에 관심이 없나? 라고 그래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자의 면접관의 시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 주시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볼 때 부드러운 표정으로 보는 것이 일단 좋겠지만 일단은 나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그런 표정으로 임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미리 연습하고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 들었을 수 있죠. 면접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 잘못 들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으므로 바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확실히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와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언어 사용 습관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줄임말을 쓴다든가 친구들 사이에 쓰는 은어나 비속어 등 그런 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떠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에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말이 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기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중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보인다든가 하는 것들, 또 면접을 하다 보면 자꾸 전에 했던 대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 대답했다든가 좀 왠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대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접 중에 힘없는 표정을 짓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여닫을 경우 역시 좀 퇴실 시에도 조용히 좀 예의 범죄를 갖춰서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중에
이제 면접은 일종의 소통이죠.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면접관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가로채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도 모의 면접을 가보면. 그래서 항상 평가자의 얘기도 좀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내가 나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것이나 또는 왠지 말을 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에 가다 보면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해요? 말이 꼬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성 같은 거, 그 다음에 면접관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이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모든 열정과 열의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아서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전에 이제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죠. 나의 어떠한 지원 동기라든가 자기소개, 특히 자기소개 같은 거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의 신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진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어떠한 좌우명과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학생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직접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을 통해서 나를 피력하는데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관심사나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온 것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신문을 통해서라도 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최근의 관심사나 이슈에 대해서도, 특히 어떠한 나의 지원 학과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회학과를 가는지 경영을 가는지 아니면 교육 쪽을 가는지 생명과 관련된 곳을 가는지 의학계열을 가는지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대학교를 가서 그곳이 내가 생활을 나의 모교가 되는 것처럼 나의 고등학교도 내가 생활했고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나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떠한 기억이라든가 힘든 기억, 또 하나는 가장 좋았던 기억, 그 다음에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라든가 부진한 과목들, 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왜이고 가장 부진한 과목은 왜인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출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점이 찍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죠. 지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는 조퇴라든가 결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기 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그대로 표현하면 달달달 외운다.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하는 활동이야라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십 번 봐서라도 내 것으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면접을 해서 그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학에 대해서 내가 이 대학을 지원했는데 이 대학에 대해서 알고 가지 못한다는 건 어떠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대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 대학의 역사라든가 대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이 학교의 어떤 특성이나 인재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졸업을 통해서 진로에 어떤 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학과 선택 이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재시문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학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교육 과정과 연계지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방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는 반드시 작년, 재작년 거 반드시 봐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기출문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하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가지씩.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라. 자신 있게 결론을 말하고 그것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과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논거가 튼튼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대답할 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 제기나 근거나 사실 제시 또는 논거 바탕으로 결론이나 주장을 잘하는 반면에 비논리적인 사람은 일단 논거 그 근거가 좀 애매하다든가 또는 사실이 불투명하다든가 그것은 이런 것들은 내가 학생부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또는 학생부에 간혹 학생들이 이것은 내가 진짜 했나? 1학년 때 기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논거나 또는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활동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저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을 했고 그런 내용 위주로 계속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의 많은 부분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 중심보다는 조금 역량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씩.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금은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접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아마 실시할 거예요. 대부분 대학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휴대폰도 걷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물품도 거기에 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수험 번호에 가번호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보면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면접관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가번호가 호명이 되면 이제 고사실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실 안내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면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역시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또 먼저 내가 사전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뭐예요? 우리가 가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질문에 답하면서 거기 면접 유의사항이라는 것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시의 유의사항은 일단 자기소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답변 금지사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면접 유의사항이라는 것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답변 시에 출신고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거나 우리 학교가 뭐 특목고나 자사고이다,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학교라는 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이름이나 수험번호, 그래서 가수험번호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부모의 실명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다,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고의적 위반이라고, 그냥 고의적으로 자꾸 이런 블라인드 면접에 위배되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면접 준비에 좀 많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여러 종류들이 있죠. 대학교에 가보면, 모집 요강에 가보면 면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몇 프로 평가하고 면접은 어떻게 한다, 토론식을 한다, 뭐 이런 개인 면접을 한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면접 형식과 또는 질문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뭡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치르는 면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답식으로 하는 면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학업 역량이라든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추가 심층 면접을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제시문 면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시문 면접은 미리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험 바로 면접 대기 직전에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그 제시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 준비할 시간을 몇 분 주는지도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밑에 두세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흔히 MMI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의학계통에서 많이 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과별 공통 문항이라고 해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기출문제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어떤 대학은 예상 문항을 공지해 준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지원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1대2, 1대3 정도 다대1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2분 내지 3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면접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입학 사정관님도 계실 거고 또는 누구도 계시겠어요? 전공 교수님도 와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세 분이 나오셨는데 사정관 두 분의 전공 교수가 한 분 계시는 곳도 있고 전공 교수 두 분의 사정관 한 분이 계시는 곳도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전공 관련 내용을 주로 하는지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러한 다대일 개인 면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 이제 면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추가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이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에 반응을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10분 내지 15분 이내로 그렇게 길게 생각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10분 내지 15분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10분 15분과 그곳에서의 10분 15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 토론이나 토의 면접인데요. 예, 면접관이 이제 두세 분 계시고요. 응시자 서너 명이 하게 되는데 일단 조별로 이렇게 주고 나서 조 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주제를 주겠죠. 주제만 던져주고 이제 토론을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토론하는 형태, 학업 역량, 인성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 계통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면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 주제를 주고요. 그곳에서 응시자의 특성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요. 과제 준비를 미리 주고 토론을 20-30분 면접 시간이 좀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발표 면접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명 뭐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명 상위 대학들에서 수도권의 주요 대학 몇 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접, 제시문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문제를 주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면접을 갖다가 보는. 그래서 준비는 보통 대학에 따라서 뭐 7, 8분 주기도 하겠지만 10분에서 50분 정도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표하는데 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구상을 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접은 어때요? 그냥 한번 면접에서 10분 하고 1회로 끝나는가 하면 여기는 어떻다 다중이니까 몇 번의 면접관을 바꿔가면서 면접을 치르는 면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예, 그 다음에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반영하는 것이 몇 개 항목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과평가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면접이 좀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해서요 전공 적합성을 많이 파악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수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부 특기사항에서 이러한 자기소개서와 수상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각 대학들이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과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택과목의 대안으로 나온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교육과정 아시죠?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공동교육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반 서류 기반 면접은요, 일단은 뭐예요? 내가 한 활동이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뭔 얘기예요? 평가자나 누구나 대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정해놓고 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 기록이 진짜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면접관들이 이제 전공적합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문제를 뽑아서 준비해보는 방법.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한 인지, 아까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몇십 번이라도 읽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 말씀드렸죠. 학생부에 대한 이해 및 숙지,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전공적합성의 질문에서 어떤 동아리 부분이라든가 또는 세특 부분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든가, 또는 교과나 비교과 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좀 던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 부분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소가 있지만 공감 능력,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잘 피력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나의 자기소개나 또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공감 능력과 그러한 배려심이 좀 있음을 피력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의학생명이나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계열 중에 하나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떠한 실험적인 부분, 보고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원인, 그 다음에 어떠한 탐색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탐색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학생부에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정의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거나 또는요, 그거 아시죠?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지사항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발표해놓고 공지해놨습니다.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가보시면 면접이나 또는 논술이나 대입에 대해서 전년도의 상황을 발표해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학계열 중에서도요, 어떠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요즘 사회 현상과 맞추어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예라든가 치의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의예라든가 또는 간호학과, 약학과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요즘 간호법이라든가 이런 시사 이슈 같은 거, 그래서 전공 관련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이제 STAR 스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발생한 특정 상황의 맥락을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원자가 그때 수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 역할, 나의 아주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및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하고 이제 팩트, FACT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행동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같습니다. 즉 스토리텔링 형태로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왜 이것에 관심을 가졌고 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무엇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결론까지 스토리텔링 형태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법이 다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한 번 지필평가를, 서술형 평가를 보는 듯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답이라는 거 역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각 대학교에서요, 논술의 예시 답안을 얘기했듯이 제시문 면접도 찾아보면 이런 것들도 예시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교육과정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굉장히 심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을 보시면 처음에 접해보면 어려운 감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서술이나 이런 논리적인 표현들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제시문 면접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낯설어서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면접 예시 문항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는요, 학업적인 지식이나 또는 독해 능력, 논리력, 사고력, 순발력 등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예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러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특수목적대학이나 또는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들이 실시하는 면접의 유형이 다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역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예시문 면접 같은 게 나와 있고, 인성 면접, 특히 보건계열에 가는 임하는 학생들은요, 이런 인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면접의 평가 방식 역시 어때요? 각 대학들이 발표해놨죠. 우리는 제시문 면접을 치르겠다, 서류 기반 면접을 치르겠다, 면접 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요, 지원 희망 대학교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과 영역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서 하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라든가 또 하나는 성적이 이렇게 상상됐는지 하향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 동아리를 활동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나에게 가장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진로 활동들이 있겠지만 나의 진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질문의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서류 확인 면접을 통해서 또는 재심문 면접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전공적 합성 또는 인성,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요, 이런 평가에 있어서 개선되어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전공 관련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시사 이슈인데요, UAE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보실 수 없으시더라도요, 2023년도 시사 이슈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주어질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매년 2023년 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에서도요, 이런 시사 이슈는 면접이나 논술에 끊임없이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일단 최고의 자신감으로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자신감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자기소개라든가 지원 동기, 대학이 왜 나를 선발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지원자에 대해서 우수한 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틀린 답을 했을 때, 난처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요, 그냥 앞에 계신 분이 편안한 분이다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 자리에서 틀렸음에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오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긴장되고 할 때는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한 것을 미처 얘기하지 못했을 때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주면 하는 거고, 시간이 만약에 대학 사정관님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미리 준비해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면접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능력시험 내신 준비를 해서 진학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한 요소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각 대학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십 번 봐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당당하게 철저한 준비를 내서 가셔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을 잘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면접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